폴스타 브랜드의 역사 아시나요? 롱레인지 싱글 모터를 구매하실 재원상 충전하는 방법이랑 완속 충전과 다 타봤거든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운전이 가장 편하다는 크림 모드 회생제동처럼 디자인이 처음 봤어요 이런 거. TM이 기본 이쁘구나. 단점은 너무 좁습니다. 이 센터 터널이 배터리가 들어가다 거의 아반떼급이랑 위쪽에 있어가지고 컵홀더가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차박이 대세잖아요.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2022년 1월 온라인 사전 예약 일주일 만에 1년 목표치인 9배인 4,000대를 돌파하였으며 볼보자동차 산하 폴스타에서 생산하는 전륜구동 기반 중형 크로스오버 패스트백 전기차인 바로 폴스타2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전기차의 장점을 바탕으로 폴스타2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폴스타2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의정부시에 도착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폴스타2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3년식 폴스타2 싱글 모터 차량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일럿 라이트 패키지만 추가한 옵션입니다. 실내는 어떤 디자인인가요? 징크 색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루엣 색상은 뭔가요, 차주님? 보통 흰색으로 많이 보시는데 실버 느낌이 나는 이 마그네슘 색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전륜구동 전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폴스타 브랜드의 역사 아시나요? 초창기엔 볼보 차량을 고성능으로 튜닝해서 레이싱에 참여하는 약간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볼보에서 인수하고 나서 최근에 분사해서 독자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탈바꿈한 폴스타 브랜드인 거죠.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월 25일날 사전 계약을 먼저 넣었고 인도받은 거는 8월 7일날 인도받았습니다. 사전 예약을 2월달에 넣으셨고 5월달에 23년형이 나왔는데 그 중간에 뭔가 교체가 된 건가요? 23년형 모델로 6월 17일날 다시 계약을 하자고 이제 폴스타 측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다시 계약을 바꾼 거죠. 혹시 23년형 나왔는데 이걸로 바꿔보실래요? 네, 옵션 가격이 40만원 정도씩 올랐는데 추가 비용 없이 22년형 그대로 가격을 냈습니다. 폴스타2의 구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일정을 알아서 알려주시고 그 방법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폴스타2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싱글 모터 차량 가격은 5,490만원에 파일럿 라이트 패키지 210만원을 추가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5,5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10만원 깎인 5,490만원으로 그럼 국가보조금 다 받은 실제 구매 가격은 얼마인가요? 의정부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보조금 7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300만원을 통해서 총 1,000만원이 되는 건데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주행 가능 거리를 인증받았을 때 거기에서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고 첫 국내로 들어온 브랜드다 보니까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국가보조금 700만원에서 593만원, 지자체 보조금은 30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낮게 측정되어서 총 844만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856만원입니다. 롱레인지 싱글 모터랑 롱레인지 듀얼 모터가 있는데 롱레인지 싱글 모터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싱글 모터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지만 듀얼 모터는 5,500만원이 넘어가서 지원금 5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 같은 경우 싱글 모터는 재원상 417km, 듀얼 모터는 334km로 총 83km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폴스타2에 충전하는 방법이랑 1회 충전 시간 그리고 총 주행가는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충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집밥이라고 불리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충전을 하는데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0시간 전후로 소요됩니다. 현대기아 차보다 막 특출나게 느리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급속 충전을 몇 번을 해봤는데 3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80% 넘어가면은 충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에는 초급속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EPT가 어찌됐건 이 폴스타는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인가요? 제원상 총 주행 가는 거리는 417km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그것보다는 50km, 60km는 더 타는 것 같습니다. 한 460, 70 정도는 나오세요? 네. 그러면 충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충전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서 20에서 80% 총 60% 정도를 자주 채우고 다니는데 집밥을 물렸을 때 한 8,000원 정도 나오고 급속으로 충전했을 때는 13,000, 14,000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60% 정도 배터리가 차면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한 270, 80으로 봐도 되겠는데 그게 8,000원이에요? 네, 엄청 쌉니다. 스팅어 270km 가려면 5만원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8,000원 대박인데요 진짜? 사장님께서 밤에 완속 충전 집밥을 물리셨을 때가 경부화 기준인 거죠? 전력 요금이 저렴한. 네, 맞습니다. 집밥 기준으로 경부화일 때는 킬로와트당 198원, 과부하일 때는 234원으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00원은 경부화 기준일 때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1,7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 명의로 된 첫 차량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아버지 명의로 중고차로 사주신 SM5 LPG 모델 3년 정도 운행했었습니다. 폴스타2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큰 이유로 디자인이죠. 심플하고 전기차스러운 모습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외제 전기차라는 점이 저에게 가장 큰 구매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연기관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전기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한 달에 2,000km 정도 출퇴근 거리를 타고 다니는데 내연기관 차를 타게 되면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선회를 하지 않았나. 폴스타2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EV6나 GV60 그 두 개 차량을 가장 크게 고민을 했었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EV6랑 GV60을 탈락시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GV60 같은 경우도 보조금 50% 이슈가 있어가지고 순위가 밀리게 되었고, EV6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첫 번째였는데 구매 대기 기간이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폴스타2를 선택을 했지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폴스타2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운전이 가장 편하다는 거였어요. 너무 전기차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연기관도 아닌 것이 딱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 가장 컸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림 모드랑 원페달 드라이브를 이제 설정을 하면서, 크림 모드랑 원페달 모드가 뭔가요? 우선 크림 모드 같은 경우는 온으로 해놨을 때 내연기관차처럼 브레이크를 밟고 계셔야지 앞으로 안 나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프를 하면 악셀로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크림 모드를 오프를 하게 되면 전기차의 회생제동처럼 악셀을 뗐을 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크림 모드를 온을 하면 내연기관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야 서는. 요거 좀 재밌네요. 원페달 드라이브는 뭔가요? 악셀에서 발을 뗐을 때 회생제동을 얼마나 잡아줄 것이냐. 그래서 오프를 했을 때는 전혀 멈추지 않고 낮음, 표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가장 강하게 잡히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낮음으로 설정하고 다닙니다. 그럼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지 관리비가 가장 크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2,000km 타는데 집밥 기준으로 봤을 때 7만원 정도 소모됩니다. 그러면 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름 휴가를 다니면서 일주일 정도 타봤는데 전비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0.5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최근에 의정부에서 남해까지 갔다 오셨는데 고속주행도 해보시니까 전비 차이가 일반 도심이랑 고속도로에서 큰 차이까지는 없다. 그럼 복합 전비는 몇 정도 나오나요? 6.13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큰 장점은 디자인이 있겠죠. 가장 꽂았던 부분은 앞모습이었는데, 볼보의 형제 브랜드인 것만큼 T자형 헤드램프가 가장 눈에 띄었고, 그릴은 없어도 되지만 전기차 특유의 그런 모습도 가장 인상이 깊었고,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헤드램프가 볼보 XC40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액티브 하이빔 LED 헤드라이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앞에 보이는 친구들이 눈부시지 않게 최첨 단기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인치 Y자 스포크에다가 노란 색깔 브렘보 들어간 게 이쁘긴 해요. 그러려면 이제 플러스 패키지랑 퍼포먼스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합치면은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폴스타2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측면부의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아닐까 싶어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작지도 않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360도 다 돌아간다는 점이죠. 다른 차들도 빨리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비가 올 때 이 친구는 비를 온몸으로 때려 맞잖아요. 비 올 때는 시야감이 좀 어떤가요?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들이닥친다면은 시야감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쁘긴 더럽게 이뻐요. 그리고 후면부가 패스트백 스타일로 트렁크가 열리잖아요. 풀 LED 리어라이트가 아주 선명하게 싹 있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줬습니다. 실외 디자인과 더불어서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센터 콘솔에 있는 내비게이션 겸 아이패드처럼 생긴 녀석인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버튼은 기상 깜빡이, 음악 재생 버튼, 암리 성의 제거 이런 버튼만 들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형태라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터치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이 거의 원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에다가 바로바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팀앱이 전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팀앱이 기본 어플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거의 여자친구예요. 말을 되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누군가요? 누구? 아리입니다. 아리요? 네, 재밌는 얘기해줘. 9명의 자식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구자식. 은 아이고입니다. 아이고요? 재밌는 얘기 해줘 이러면 재밌는 얘기를 해주네요. 네. 저희가 하는 말을 너무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좋고요. 아리야, 강남역으로 가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장소. 강남역 2호선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계산 기능이나 목적지 주변 충전소 이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류 같은 건 좀 없나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리야, 너 좀 이쁘구나. 칭찬 고마워요. 오케이. 근데 차주님 지금 시동 버튼이 왜 없어요? 시동 버튼은 따로 있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문을 닫으면 전원이 꺼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건 좀 신기하네요. 네. 근데 약간 이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을 잠깐 간다던가 할 때 나가면 시동 꺼지네요 그럼? 네. 칭찬 고마워요. 그리고 계기판이 디지털로 아주 상큼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핸들에 폴스타 마크가 아주 상큼하게, 공조기 옆으로 보면 이런 무늬들 있잖아요. 패턴들이 아주 다이아몬드 이렇게 아주 고급지게 좀 이쁘게 잘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시트가 약간 뭐 직물 아닌가요 이거? 네, 직물 친환경 소재로만 사용한다고 가죽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건 좋은데 그래도 직물은 좀 손 넘지 않았나 싶어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파일럿 라이트 패키지 들어가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상당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앞바다리 하고 와도 될 정도로 차간 거리를 잘 읽어가지고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뭐 주차 보조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당연히 후방 주차 카메라랑 전방 수돌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파일럿 라이트 패키지는 안전에 관련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니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희소성이죠. 제가 타고 다니면서 아직 폴스타2를 타고 다니는 분을 못 봤습니다. 되게 희소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승차감은 장점인가요? 폴스타 경기 하남 스타필드에서 듀얼 모터랑 싱글 모터 두 가지 트림 모두 시승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듀얼 모터보다는 더 승차감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듀얼 모터는 4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자랑하는데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싱글 모터도 228마력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충분한 가속과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원상 표시되는 총 주행가는 거리가 417km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막상 타보고 다니니까 470, 80까지는 충분히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폴스타2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가 너무 좁습니다. 아니 이 센터 터널이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타본 차들 중에 가장 넓은 것 같아요 거의. 이게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랑 EV6는 여기 공간도 많고 뻥뻥 뚫려있고 수납 공간도 많은데요, 이거는 뭐 여기 그냥 이렇게 높게 올라와가지고 그죠?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가 이제 내연기관이랑 전기차 둘 다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배터리를 아래쪽에만 배치를 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이제 센터 터널 쪽이랑 이제 뒤쪽 좌석에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XC40과 공유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 센터 터널도 좀 높고 뒷좌석이 거의 아반떼급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마침 제 동생 차가 아반떼여서 타봤는데 아반떼보다 더 작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공조기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바람이 바로 맞지는 못합니다. 쪄 죽을 것 같아요. 네. 얘가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어요 지금. 금방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스웨덴 감성인가요? 뭔가요 이거? 그쪽은 그렇게 더
덥지가 않은 나라여서 대시보드 위에 공조기 송풍구가 박혀있는 차는 세상 처음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제 내피셜은 이 내비게이션 팀에 박아놓고 너무나 자랑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쳐다보라는 소리예요. 칭찬 고마워요. 폴스타2의 가장 큰 단점은 요거 아닐까 싶어요. 컵홀더가 하나라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 두 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열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컵홀더가 하나였다가 콘솔 박스를 열면 그치서야 두 개가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혼자 타려고 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여자친구 태웠는데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사왔어요. 오빠 나 오빠 것만 넣으면 어떡해? 오빠 양아치야? 무슨 소리야 하고 여기 열었는데 근데 좀 모양이 빠지겠죠. 이 컵홀더 말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밑에 배터리를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소리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 지시등 소리인데 기존에 들으셨던 지시등 소리라고 조금 다른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좀 바둑돌 떨어뜨리는 소리 나요. 폴스타 측에서는 나무까지 이제 꺾어서 정말 자연의 그 소리를 그대로 담았다고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립니다. 두 번째로 안전벨트 경고등인데 당연히 뒷자리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지만 뒤쪽에 물건이나 그런 걸 둘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둘 때도 안전벨트가 안 매져 있으면은 안전벨트 경고등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요. 뭐 볼 보니까 안전에 예민해서 사람 탔을 때 안전벨트 매세요. 이해해요. 뒤에 뭔가 짐을 실어놨다 그러면 무게를 감지하고 안전벨트 매라고 계속 깜빡깜빡해요? 네. 야 이거 뒤에 사람 아니야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리야 양아치니? 아이고요? 그럼 옵션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전동으로 다 작동되고 메모리 시트까지 다 있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수동입니다. 잠깐만요. 전동 시트인데요 지금? 근데 앞자리는 전동 시트인데 옆에 사이드 쪽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 앞뒤 위아래는 전동 시트인데 틸팅 각도 기울이는 거는 수동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뭐예요 이거? 저 충격받았습니다. 컵홀더 거의 쌍벽을 이루겠는데요? 가운데 쪽에만 집중을 시키느라 요거는 집중을 하지 못했네요. 이거 돌려야 되는데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기도 하는데 손등이 계속 손등에, 아파요. 네. 주행 중에 이거 시트 각도 조절하다가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가 아반떼보다 작은데 트렁크 공간은 어떤가요? 트렁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가지고 뒷자리를 폴딩 시켰을 때 골프백 2개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처주님 요새 차박이 대세잖아요. 근데 실내가 이렇게 좁은데 설마 차박을 해보신 건 아니죠? 당연히 한번 시도는 해봤죠. 아 해보셨어요?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키가 170인데 일자로 누웠을 때 머리랑 이제 발이 다 닿고 대각선으로 누워야지 겨우 한 사람 잘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여서 차박은 혼자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찌됐건 전기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단점으로 좀 작용 안 하시나요? 사람이 쉴 때도 차도 쉬면서 충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전기차를 구입하게 됐고 어차피 집에 있을 때 충전시켜 놓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쉬지만 차도 쉬어야 된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타고 내리실 때 발이 이제 걸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렇게 언덕이 좀 있네요. 타고 내릴 때 거기에 무조건 걸리거든요. 스크래치 같은 거 좀 많이 나고 탈 때마다 신경 쓰고 타고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인조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때가 엄청 잘 탑니다. 직물 이런 거 때 엄청 탈 것 같아요. 이런 팔꿈치나 발 닿는 부위가 오염이 엄청 쉽게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닦아줘야 됩니다.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 엔진 소음 같은 게 없어서 풍전 흐름이나 노면 소음이 더 잘 들리는데 그런 소음이 좀 더 잘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오닉 5나 EV6, 테슬라 모델 3 다 타봤거든요. 전기차의 느낌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처럼 최대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맛도 살짝 느끼는 그렇게 아마 의도하지 않았나. 또 다른 단점으로는 후방 제동 장치가 뒤로 후진하시다가 뒤에 사람이 오거나 물체가 있을 때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인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장착된 기능인데 이게 한번 작동되면 사고 난 것처럼 차가 멈춰버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예 정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뒤로 엄청 젖혀지고 안전에 볼 보다 보니까 후진할 때 뒤에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데 브레이크가 너무 세게 밟힌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는 정도가 사고 난 것처럼 밟기 때문에 헉! 이렇게요? 네 그렇죠.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작동이 되니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폴스타2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49만 원을 내고 있고 출퇴근용으로 2,000km 정도를 타는데 집밥 기준으로 7만 원 정도 소요되고 고속도로 톨비가 이제 또 반값이다 보니까 3만 원 정도 잡고 넉넉 잡아서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폴스타2라는 자동차 자체가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순수 전기차 브랜드지만 중국 지리 자동차 소속이라는 이유로 비난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구매를 꺼려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장만 중국에 위치해 있는 거기도 하고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걸 사용하고 디자인 자체도 중국 쪽 지리 자동차의 별개로 폴스타 측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차라는 오명이 있지만 그래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셔도 괜찮은 브랜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님들 볼보 폴스타2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로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